네, 반갑습니다. 4월 7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바짝 올라서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제 분위기와는 완전 다르죠. 어제 대비해서 뭐 거의 상승세를 좀 회복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수만 좀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회복이 안 된 경우도 덜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자,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에 매수가 좀 쏠렸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 또 주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흡사 외국인과 개인의 싸움인가 싶을 정도인데, 일단은 그 2차전지 쪽에서는 뭐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다 급등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한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서 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죠. 근데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대체적으로 종목들 포지션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도체나 또는 뭐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 갖고 계신다라면 오늘 계좌 수익률은 상당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 쌍끌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감도 계속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2490까지 올라섰습니다. 일단은 2500포인트 돌파를 또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왔죠. 물론 이제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장이 휴장인 상태로 주말을 보내게 됐는데, 휴장인 상태라면은 별 문제가 없잖아요. 일단 상승 흐름이 된 상태고, 대신에 이제 그 상승이 아주 강한 상승이 아니라 약한 상승이었다는 거, 또 오늘 저녁에 실업률이 발표가 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 이런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상승한 채로 휴장을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한테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또 별다른 변수 없이 월요일까지 상승세 이어가게 된다면 아마 2500포인트 돌파도 가능해 보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넘어가는 거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다만 오늘 분봉 상황 같은 경우는 매수가 조금 껄끄러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면 아침에 올려놓고 나서 오후에 매수가 좀 들어가고자 싶었는데 이 횡보로 계속 진행이 돼버리죠. 그래서 아침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후는 굉장히 좀 지루하면서도 그냥 정체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이런 걸 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매수 포인트를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종목들은 일단 아침부터 흐름이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나 아니면은 특별하게 개인별만의 어떤 변동성이 생기거나 그런 정도라고 보셔야 되지,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우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오늘은 뭐 매매 없이 그냥 넘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올랐습니다. 주가가 상승세를 계속 보여줬고요. 2차전지가 큰 하락을 했죠. 지금 바이오 쪽 관련 종목군들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아침에 좀 빠졌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2차전지가 흡수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개인들이 들어온 부분들이 2차전지와 바이오 쪽이었는데 2차전지가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바이오 쪽으로 또 많이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바이오 쪽에서 다시 또 2차전지로 넘어가면서 분위기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모습인데요. 자, 그러니까 코스닥 쪽은 개인들이, 그 다음에 코스피 쪽은 오늘은 외국인들이 끌어올렸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흐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6,900억을 순매수합니다. 계속 매수세가 확장이 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 좋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수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순매도에 있다가 쭉 치고 올라오면서 괜찮았고요. 금융투자도 같이 매수가 들어갔죠. 그래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둘 다 1,000억 원대씩 매수가 들어갔고, 연기금도 뭐 비슷한 금액들 투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신 쪽 입장에서만 거래소 쪽 움직임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수급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순매수 양상이 좀 됐었고, 양시장이 모두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갖추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들어온 상태에서 개인들은 또 2차전지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아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갔다고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4%대 상승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6% 상승. 이 정도면은 뭐 거의 급등이라 봐야 됩니다. 이런 대형주들이 4%, 5%, 6%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요, 대단한 어떤 포지션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이 아마도 이러한 이러한 흐름을 이끌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감산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별일 아닌 것, 이런 게 아니라요,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미국이 휴장이겠습니다만은 아마 월요일 같은 때, 이런 때에는 바이오 관련, 반도체 관련한 종목 중에서 기대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 외에는 근데 그다지 훌륭한 모습은 아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보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다 끌고 올라갔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조금 올랐던 모습이 있었고요. 나머지 다 보합이죠. 그래서 코스피 쪽은 삼성과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그다지 훌륭한 모습은 없습니다. 반면에 LG생활건강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분위기는 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나쁘다 얘기하지만 일단 실적이 나쁜 것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3월 초반에 반영이 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빠진 시점에서 이제 반등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하이브가 최근에 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BTS가 또 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네, 그 외에는 이제 그냥 보합 수준 유지하고 있어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쪽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쪽은요, 네, 에코프로뱀이 무려 4%, 네, 에코프로가 10% 상승합니다. 이렇게 가다 진짜 100만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만원을 가게 되면 지금 시총이 30조가 된단 말이에요. 와, 시총 30조요. 그러면 에코프로뱀은 가만히 있겠느냐? 아니겠죠. 요것도 50만원 간다 그러면 지금 시총 25조인데, 시총 50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모습까지 가지 말라는 법은 없겠습니다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은 네, 계속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근데 개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거세다는 것만 일단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충분한 차익 실현이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아쉬울 게 없는 상태고요. 계속해서 팔고 있는 모습들을 개인들이 더 많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오가 나오면서 한 번씩 출렁거리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라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쪽으로 또 많이 움직였잖아요. 최근 들어서면서 또 변동성도 같이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 본다라면은 네, 또 다른 어떤 테마나 그다음에 흐름이 바뀌게 됐을 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죠. 다만 현재로서는 5일과 21선 추세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할 이유는 없어요. 이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도 전부 다 21선 같이 끌고 들어가죠. 그래서 지지선 21선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5일과 21선이 데드크로스 나오기 전에는 그냥 홀딩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 이제 LNF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이건 5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이제 아래쪽에서 올라오지 못했던 천보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는 또 네, 보합 수준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오늘은 2차전지가 또 코스닥을 이끌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뒤로 넘어가면 대주전자재료가 좀 급등하는 모습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솔브레인 이것도 반도체 쪽,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2차전지 쪽, 대부분 그렇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법인 세운다 그 얘기 나오면서 또 오늘 강세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살짝 밀리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 상승 포인트가 강력하게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요런 쪽 움직임들, 또 로봇 쪽은 움직임 모습이 있었고요. 그런 정도가 아니면은 특이사항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넥슨 게임즈는 좀 괜찮은 모습이 있고요. 요런 정도입니다. 동진생명도 오늘 잘 올라와서 괜찮아요. 원액 IPS 전부 다 괜찮죠? 네, 이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식약처에서 반려 처분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한가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네, 쉽게 얘기하면 나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분위기가 좀 살벌해지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뉴스 상황이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가 조회에서 들어가 보시면 잔량이 지금 1000만 주가 그냥 남아있는 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날도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날 더 빠지게 되면은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소송을 통해서 뭘 한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네이처셀이 네, 그렇게 네, 훌륭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도 한번 주가 급락이 한번 있었죠. 네, 이렇게. 네, 2018년도에 6만원에서부터 5천원까지 그냥 박살이 나버린 상황이 좀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별로 좋지 않네요. 그죠? 네. 아무튼,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네. 자, 개별주도 움직임 보도록 합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이 여러 개 있긴 있습니다. S맥, 네, S맥 올라가도 뭐 별 볼 일 없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올라가 있으니까 좋긴 좋죠. 네, 현재가 조에서 보시면은 잔량이 200만 주,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200만 주 맞죠? 잔량 200만 주 정도면은, 네, 다음날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더 상한가를 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겠고요. 뭐 대신에 이제 워낙 많이 내린 종목이기 때문에, 어디가니 상한가 만나서는 뭐 될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거래 정지가 있었던 그 시점 이상으로만 올려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자리가 지금 2,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한두 번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되죠. 상한가 한 번만 더 나와도 이 거래 정지 이전의 수준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일단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유전이 올라갔고요. 오가닉 티 코스메틱, 슈프리마 아이디, 잘 모르는 종목들인데요. 요즘부터 갑자기 튀어나가는 모습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제법 있어요. 38개나 되기 때문에 제법 많은 상승률을 좀 기록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전자 2차전지 쪽에서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상승률 포인트는 3%나 됩니다. 오늘은 제법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보여지고요. 하락률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처셀이 유일하게 하한가, 근데 제넨바이오도 뭐 하한가 근처에요. 29.28이면 하한가죠. 뭐 제이웨이, 성신양해 우선주.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급락한 이유가 있죠. 급등한 이유도 있었어요. 리튬 관련한 부분이 있어서 뭐 이제 여기 리튬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성신양해 관계자가 얘기하죠. 리튬이 들어있지도 않고 들어있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없어서 채굴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리튬 사업을 고려하지 않는다. 얘기는 하면서 급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급등한 부분들을 다시 되돌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만원대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 움직임이고요. 뭐 특이한 부분들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세원이 지금 1.96. 자, 지금 따지고 보면은요, 지금 3%대 초반이었는데, 1% 후반,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1% 남짓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즉, 떨어진 종목도 제법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올라간 종목도 많았지만, 떨어진 종목도 제법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계좌 수익률이 안 나올 확률도 높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플러스가 나오면 일단 좋은 거고요. 계좌 수익이 안 나오신 분들은 이런 뭐 반도체나 2차전지나 이런 쪽에서 좀 비중이 약하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런 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나쁜 건 아니에요. 대신에 자금이 한쪽으로만 막 쏠리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쪽으로만 쏠려 있고 시장은 올라갔는데 계좌는 잘 안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시면 오늘 하이닉스를 더 많이 샀네. 기관들은 1,900억입니다. 와우. 1,900억이요? 어마어마하게 사들였네요. 삼성전자는 1,100억 정도 순매수를 왔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질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하게 되면서 하이닉스가 수혜를 더 많이 볼 것이다. 왜냐하면 반도체 쪽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레버리지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도 지금 나쁜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시장이 일단 2,500을 안정적으로 넘어가고 난 이후에 대응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지금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천보 매수 좀 들어가 있고요. 에코프로벤 매수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2차전지 쪽 매수가 천천히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LNF는 매도가 들어가 있고요. 고버스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장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기관들이 베팅을 많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8,800억이요. 와, 8,800억이요. 와, 아침 시점에 5천억 겨우 넘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보다 지금 얼마나 더 산 거? 3,800억을 더 산 거잖아요. 와, 8,800억이요? 네,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4%나 급등한 이유가 충분한 거죠. 자, 이렇게 대량으로 사버립니다. 이 지금 8,800억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집어 던진 물량의 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버려버린 물량들을 하나씩 주셔서 지들 걸로 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되겠습니다.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매수가 오늘 1000억 들어왔어요. 제법 많이 들어온 편이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오늘 급등한 이유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첨보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매도가 좀 있었고요. 매도가 갑자기 좀 늘어났네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매도는 이제는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완전히 멈추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반면에 이제 시총 상위권에 있는 이 거래소 쪽에 있는 SDI라든지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은 매도가 좀 나와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네, 전기전자 쪽이 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좀 한 것 같아요. 2차전지 쪽은 매도가 조금 더 많았고 뭐 특정 종목은 매수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네, 2차전지 쪽 매도가 좀 골고루 있었다는 부분들은 약간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즉 개인들이 들어와서 그 물량을 받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살짝 쿵 부담스럽긴 하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도 별건 없었어요. 일단은 지수를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었을 것 같다 판단되는 모습이고요. 지수가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본다라면 괜찮을 것 같죠. 운이 좋게도 네, 올라간 상태에서 시장이 딱 멈춰있는 모습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지수가 안 올랐다면 모르겠지만 오늘 지수가 잘 올라주면서 분위기를 잘 잡아줬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은 계속 열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만기일만 잘 넘어가고 금통위는 일단은 금리 동결한다는 얘기가 우세하니까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만기일만 좀 잘 넘기게 된다라면 4월달에 2,500포인트에 안착하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을 우리가 잘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마감이 잘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군요. 자, 이 마감 소중하게 잘 지켜내자고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푹 쉬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푹 쉬시고 힐링 많이 하셔서 다음 주에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